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증시가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상승하고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국내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인데요. 개별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정유주가 모처럼 좋은 에너지 보여줬죠. 네,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국제유가에 정유주가 모처럼 탄력 있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S-오일과 GS가 각각 5% 상승하면서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했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지난 금요일 오후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6%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개인, 테마주에서 대형주로 옵니다.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인 대형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주로 개인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8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1위가 삼성전자로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뒤를 이어서 포스코홀딩스가 8,233억 원, 그리고 LG화학과 기아, 삼성 SDI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포진돼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는 7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로 일관을 했었지만 8월 들어서는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8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네,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급등 후 오늘은 등락을 반복한 끝에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내달부터 본격 리튬 생산이 시작되는 포스코홀딩스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오늘 5%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화학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2%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의 매매 행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대기업 출격의 로봇주 활짝입니다. 삼성과 한화, 두산 등 대기업의 로봇 사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로봇 테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조조 공정에 로봇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한화는 다가오는 10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인 한화 로보틱스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두산은 로봇 계열사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죠. 로봇주가 연초 흥행을 재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주로 부각된 감속기 업체 SBB테크가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터치하며 탄력이 가장 강했는데요. 상한가는 풀렸지만 2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역시 감속기 업체인 SPG도 14% 급등하면서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뉴로메카, 로보스타 등 대부분 로봇주들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업 출격에 다시 주목받으며 들썩이는 로봇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대형주와 로봇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SBB테크, 뉴로메카입니다. 자, 이 종목들 투자자 여러분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개인 테마주에서 대형주로입니다. 자, 지난 8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7월까지 매도를 하던 삼성전자를 8월 들어서는 대거 사들인 모습인데요. 8월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기아,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포진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시각에 이제는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지 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개인들의 매매 변화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대형주를 대하는 자세는 떨어지면은 사고, 올라가면 좀 파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그 HBM3 개발이 과연 좀 될 것이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달에 내내 좀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그 사이에 개인들이 좀 많이 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6%대 급등을 하면서부터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까지 그런 매도세는 좀 이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난번 고점 73,600원을 넘어서 더 튀어 올라서 8만 원 부근까지 간다라고 하면 또다시 또 개인들이 일단 삼성전자 이제는 되나 보다라고 또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보여줬던 화면들처럼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수급이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좀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이 당분간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한번 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올릴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시총 상위 종목을 이제 두고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반가운 돌아온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6%대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조금 올라주나 싶었는데 이제 제자리에서 한 200원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자, 곽영훈 대표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조금 분위기 전환됐을까요? 네, 일단은 하방에 대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볼 만한 이슈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는 스타일인데요. 볼 게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요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43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 좀 더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급 본격 시작되면서 향후에 견조한 주가 상승 예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인공지능 관련 가우스 상표 출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챗 GPT 대항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삼성 SDS가 인수한 엠노와 삼성 SDS, 그 온라인 솔루션 이 회사 3회사가 지금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했어요. 공급 관리 소프트웨어를 또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엠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구매라든가 공급망 관리를 하는 회사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실행하고 또 물류 관련된 기획이고 온라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SCP라고 해서 계획이죠. 그래서 계획 그리고 구매 관리 실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SCM 이러한 그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삼성전자가 추후에 4분기 때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승 트리거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향 제4세대 HBM 최종 품질 테스트 통과, 동시에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늘 붙이고 있는데요. 네. 그럼 반대로 떨어질 만한 내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떨어질 내용이 없다면은 당연히 상방향이죠.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를 체크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이제 압도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수급을 보면 지난 이제 금요일과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100만 주를 샀고요. 개인의 그 차익 실현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지금 받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투자 주체별로 수급 동향 그리고 이제 특징을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 초입에 좀 많이 매도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일단 돌려냈다라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공급 계약을 엔비디아와 체결을 했잖아요. 특히나 지금 AMD도 이제 4분기에 MI30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와의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개발에 성공을 해서 공급 계약을 했다.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렇게 매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들은 그래도 8월 내내 지겨웠을 겁니다. 상당히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를 했더라도 아마도 이제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이나 아니면은 또 그 확산해서 AI 관련된 부분들 또 로봇 같은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산되고 보다 좀 더 탄력적인 쪽으로도 좀 분명히 좀 관심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매기 확산, 개인들의 매기 확산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를 좀 전환을 시켜주는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 증권가가 9만 전자 돌파 가능성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 시티증권도 목표가를 12만 원을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뭐 한때는 지금은 이제 뭐 개인들이 팔고 있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 하면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었잖아요. 이번엔 좀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지 왕좌 복귀에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대표님? 네, 그렇죠. 지금 그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끝났고 이슈가 끝났고 이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주도주가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뭐 반도체라든가 AI 로봇 쪽으로 봤는데 요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HBM 관련된 내용이 나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쪽이 그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두에는 뭐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 HBM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설계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HBM 턴키는 일괄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체제를 유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간 그 공급 부족 예상되는 HBM 시장에서요,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뭐 1등이지만은 삼성전자가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주가가 선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삼성전자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 HBM의 점유율 확대라든가 또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 11일이 9만 1,000원이었어요. 그때가 고점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9만 원 돌파하고 10만 전자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보시는 분들 대다수의 네. 바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느낌인 게 지난 금요일에 사실 6%대 그 양봉을 보여준 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 강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해서 이익을 키워도 될지 좀 전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부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한 9만 원 정도를 목표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 삼성전자 물론 뭐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전사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다만 염려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일개 기업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시황에 또 많이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 다가오는 한 1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따른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8월 들어서 하향하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하방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포스코도 강했는데 LG화학은 2.8%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고가로 끝났어요. 두 분 모두 고사인을 주셨는데 김성두 부장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 어떤 점 좋을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 2차 전지가 조정 구간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차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고사인 드렸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네. LG화학은 사실 그 8월 조정 구간에서 개인들은 러브콜이 지속이 됐는데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네네.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은 좀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급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 사실 매수 우위 흐름을 가지고 LG화학의 주가가 상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도
주가의 하방을 확보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고사인을 드렸냐면은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때에 양극재라든가 PVC 증설 이런 중심의 점진적인 어떤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그 하방을 좀 다지는 분위기가 내용상으로 좀 다져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트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수급적인 면과 차트적인 면들 좀 보시면서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지켜보았다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좀 돌아서는 걸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자. 네. 오늘 이제 21선을 좀 터치를 하면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LG화학이 2차 전지 소재, 뭐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이렇게 이제 3대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았고 좀 속도감 있는 투자 행보, 성장세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2차 전지 소재주로 주가가 좀 연동을 해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생명과학 사업본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연매출 1조 원 돌파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살짝 조금 조정을 받고 모멘텀 약화된 그 구간에서 이 생명과학 모멘텀, 뭐 제약바이오도 요즘에 좀 분위기 좋잖아요. 모멘텀 좀 대줄 수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이제 당뇨 쪽인데요. 당뇨 신약 제미글로를 비롯해서 뭐 이제 인성장 호르몬, 그리고 뭐 관절염 치료제 류마티스, 뭐 소아마비 백신이라든지 네. 필러까지 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매출 1조까지도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생명과학 관련해서 일단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 LG화학 전체 매출이 이제 51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네. 일단 1조 정도 올해 달성을 하더라도 전사 매출의 2%가 채 되지 않을 정도 아직은 좀 미미한 이런 부분들이고요. 일단 물론 이 관련된 사업 분야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은 됩니다만은 일단 전체적인 그런 몸통을 다 이끌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힘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인 하나의 그냥 포트폴리오로서는 볼 수 있으되 이걸 가지고 일단 LG화학의 아주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긴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을 이제 좀 더 돌아서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되면 잡자라고 하신 만큼 사실 현재 주가가 연초 저점보다 지금 낮은 상황인데 뭐 LG화학 뭐 100만 화학을 막 부르듯이 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고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뭐 허탈감이 너무 크신 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대표님? 네네.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부진하고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사업의 단기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되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매수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좀 지켜보고 조금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 현재 지금 58만 6천 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추정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공매도 추정가가 66만 5천 원대이고요. 20일 공매도 추정가가 69만 1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66만 5천 원 가격이 좀 단숨에 회복이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상방 에너지가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20일 공매도 추정가인 69만 1,800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대세적으로 LG화학은 상승 추세로 공이 전환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66만 5천 원 기억하시고요. 네. 69만 1,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5일 공매도 추정가와 20일 공매도 추정가는 매일같이 변하지만은 단기간 내에 변하지는 않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 이렇게 염두에 두셨다가 단계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좀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주로 넘어갈 건데 그 가기 전에 김성준 부장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와 LG화학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이제 좀 나도 그 대형주로 넘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지금 좀 기회를 잡아볼까요? 저는 뭐 단연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추세적으로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삼성전자가 보다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삼성전자로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로봇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두산이나 한화나 대기업들의 그 로봇 사업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초에 그 랠리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대기업들 로봇 사업 어떻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지 행보부터 점검 받아볼까요, 부장님? 일단 뭐, 예,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제 AI 로봇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사실, 과거에 이제 올 1월 달이었습니다. 그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당시에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차 그룹도 관련 기업의 인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연초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대연되는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10월에 하나 로보틱스를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관련된 투자가 좀 늦었죠. 그러다 보니 특정한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이런 뭐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시장 진입을 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더해지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뭐 오늘 뭐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그래서 더 들썩였던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또 이제 10월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기대감으로만 있었던 이런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들이 실제화된다면은 조금 더 좋아질 분위기들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행여나 그런 것 없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좀 이제 매도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봇들이 전체적으로 뜨거웠는데 아무래도 너무 뜨겁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흐르면서 거래를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이벤트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특히 10월 말에 예정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 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봇주 연초에 이어서 2차 랠리도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대표님?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끊어서 생각이 돼요. 이미 뭐 우리 또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앵커님도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끊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짧게 끊어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 산업 트렌드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로봇 산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2022년에 약 47조 원에서 2025년에 67조, 3년 만에 50%나 성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무려 210조까지 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그죠?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인하지 않는 거죠. 더불어서 로봇주가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미국 쪽에서 비싼 임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가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로봇 인력으로 대체한다. 이것도 그죠? 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임금 어떤 급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로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지금 기업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SK 그룹도 그렇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투자를 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LG 그룹도 있고 특히 이제 하나 그룹이 하나 로보틱스 10월 설립 그리고 두산 그룹이 10월 달에 상장. 10월이라는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월까지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몰라요. 가봐야 되는 끌고 거예요. 가봐야 된다. 예, 하지만 보통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요,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확률에 베팅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끊어서 보시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네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로봇에 아무래도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네. 스피디하게 또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BB테크 그리고 뉴로메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두 분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어요. SBB테크 오늘 가장 강했는데 이제 감속기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올 1월 달에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국내 최대 로봇용 감속기 회사가 됐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통해서 대기업군의 M&A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외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 이익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가 바로 SBB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곽영훈 대표께서도 네. 고사인 주셨는데 뭐 네. 감속기 하면 SBB테크 워낙 유명하고 대장주인데 뭐 앞으로 좀 경쟁력이라던가 모멘텀이라던가 괜찮나요? 로봇 산업 안에서? 네네, 지금 뭐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감속기 부분에서 SBB테크가 고객사가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요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캐파 또 증설이 완료가 됐다고 방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생산 캐파가 그 뭐 1만 2천 대 수준에서 뭐 5만 2천 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노번용 정밀 감속기 생산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SBB테크는 당연히 국내 감속기 시장에서 MS를 또 계속해서 높여갈 거고 최대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은 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은 필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SBB테크가 뭐 연초에는 270%가 넘는 상승률을 3월 말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루한 횡보를 보이다 오늘 이제 상한가를 좀 터치하게 되고 강한 양봉을 좀 뽑아냈는데 여기서 좀 내려야 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기대감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현재로서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 줬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놓고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지 시에는 일단 목표가는 물론 직전 고점을 M&A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대략 그래도 한 9만 원 정도 수준까지 한번 목표로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뉴로메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로메카 하면은 뭐 협동 로봇의 강자로 사실 SBB테크 쉬어갈 때도 뉴로메카는 그렇게 오랫동안 쉬진 않았는데 오늘 뭐 신고가 돌파를 좀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길게 좀 윗꼬리를 달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수급이 SBB테크에는 머물렀는데 뉴로메카에서는 좀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고사인을 주셨는데 곽용훈 대표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와줬지만은 뭐 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겠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협동 로봇 시장에서 한중일 주요 기업 간의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인 화낙 같은 경우에는 이 기반 하중 50kg의 협동 로봇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ING 진행이 되는 한 뉴로메카만 그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거나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눌러준 것은 매물 출회가 된 것뿐이지 저는 상방의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오늘 아마도 좀 많이 빠져서 좀 심려가 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관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은 마지막에는 확률에 도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일정을 잡고 그 일정이 안 끝나는 한 로봇 쪽은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로메카라고 해서 밑으로 더 안 빠지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이제 일정 모멘텀이 있으면 이제 끝까지 좀 가지고 가야지 또 수익률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그런 또 M&A 뭐 이런 가능성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 어떤 모멘텀 좀 주목을 해볼까요, 부장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3만 원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본다면 뉴로메카는 이미 한 주가는 10만 원대에 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실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게 활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정도는 사실 그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좋다 나쁘다. 저도 사실 고 스탑을 상당히 고민했었던 그 이유도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었는데요. 기대감이 너무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해서. 일단 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은 이번에 만약에 그런 소식이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부담은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오늘 로봇주에 대한 키워드는 확률 베팅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뉴로메카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한번 곽영훈 대표께 들어볼까요? 네, 뉴로메카.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확률에 이제 도전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주가를 보실 때는 좀 하방을 좀 제한하시는 게 조금 더 매매하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뉴로메카가
네, 지금 보시면은 38,000원이면 지금 43,000원대인데요. 네. 38,000원까지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면은 이거는 완전 하향 이탈됨으로 인해서 추세가 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로봇 이슈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어. 빠졌다고 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하고요. 38,00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다시 또 지켜보셨다가 재차 반등 나올 때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추가로 좀 더 사고요. 뭐 상승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또 외국인이 또 5일간 강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이 네. 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수급적 요인 잘 지켜보시면서 하시면은 네.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보다는 유로메카는 38,000원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정을 네. 조금 즐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SBB테크, 유로메카까지 네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현재의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세기 상사가 5%대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던 사마페인트, 정규장에서 큰 시세 주지 못했지만 시간외에서 4%대 강세 보이면서 6,67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Y도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거래량 12만 주 이상 동반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10% 상승하면서 상한가 부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신사업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11%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면서 지금 10%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EMNI도 9%대 강세, 그리고 ELP 역시 9%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킵스 하이텍도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미원홀딩스가 2% 가깝게 빠지면서 88,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정규장에서는 좋았던 흐름인데요. 한국석유가 1.2% 살짝 밀리면서 1,1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메모리폼 제품을 생산하는 지누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네요. 1.5% 하락하면서 25,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SK D&D도 볼까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1.2% 하락하면서 22,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D&T가 1위로 올라와 있네요. 반도체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LG 엔솔의 조지아주 추가 투자에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12% 급등한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는 3% 넘게 빠지면서 33,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9도 보겠습니다. 원래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최근 2차 전지 사업을 최근에 추가를 했습니다. 2%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2% 더 밀리면서 1,3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21% 급등했던 넵튠 이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만 현재 시간에서는 2% 하락하면서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 크라우드웍스, 김성준 부장, 성광밴드, 곽영훈 대표 현대오토에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중현 파트너의 크라우드웍스, 지난주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이죠.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 받아볼까요? 네, 데이터 라벨링의 선두주자라서 이제 개화하는 AI 시장 옆에서 길목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라이징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늘 신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종목명도 생소한데 뭐 데이터 라벨링이라던가 길목 지키기라던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냥 생소한 종목들만 하게 되네요. 데이터 라벨링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는데, 이 데이터 라벨링 비즈니스, 데이터 라벨링이란 거 자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준비된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준비된 그 사진. 네. 강아지가 나와 있네요. 혹시 앵커님, 이 사진이 뭐 어떤 걸로 보이십니까? 사료를 먹고 싶어하는 강아지니까 사료 광고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싶어하네라고 보여요. 근데 컴퓨터는 뭐가 강아지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른쪽인 게 강아지인 걸 알죠. 강아지를 식별할 수 없는 건가요? 그죠. 우리는 학습을 했으니까 과거부터. 근데 컴퓨터는 저게 뭐가 강아지인지, 왼쪽에 사료통에 들어있는 게 강아지인지 오른쪽이 강아지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누군가 디파인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즉 거기다가 이름표를 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견출지를. 이게 강아지고 이게 강아지고 사료다. 이게 사료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회사에서는 그 데이터의 눈알 붙이기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새로운 시대네요. 그래서 AI를 하려면 결국 AI란 게 결국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뭔가를 이제 창출한다는 건데, 학습을 하기 위한 그 로우 데이터를 얘네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눈알을 붙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눈알을 누가 붙이느냐? 그걸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력을 동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400개 회사가 이미 동사의 메인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기업. 네, 신기한 점이죠. 이미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회사네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재밌다고 느껴지고 지금 되게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정말 개화하는 그 길목 지키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시장인가요? 네, 최근에 제가 좀 말씀드린 종목 중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랑 조금 이제 좀 결이 다른데, 두 종목 모두 이제 수급의 영역에 들어오긴 했지만, 큐리옥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다면, 동사는 지금 가격에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이제 한 내년에 예상이익이 한 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플을 40배 주느냐, 50배 주느냐, 60배 주느냐, 뭐 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멀티플이 이미 50배를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AI를 하려면 동사의 이런 서비스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1월에 네이버 Q 공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 지금부터는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변동성이 크겠지만, 여기서 이제 눌러준다면 그때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볼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재밌는 종목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미 80%가 지금 올랐네요. 네, 밸류는 의미가 없지만 앞으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성광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 북미,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LNG 프로젝트, 그리고 다수의 해양 플랜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주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유가가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또 뉴스를 보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성광밴드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을지 모멘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엔데믹 이후에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수주가 총 2,38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한 62%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올 상반기는 아직까지 그 수주가 1,000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카타르, 모잠비크,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 또 현대중공업, 또 SO일과 같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사우디,
사우디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의 석유화학 플랜트도 본격적인 발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체 연간 늘어난 2,700억 정도의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상 금액으로 더 증가하는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요. 내후년인 2025년은 올해보다도 한 7배가 넘는 그러한 많은 수의 그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좀 성광 밴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성광 밴드가 그 HM 파워라고 수소 에너지 전문 회사를 또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같이 또 사업적인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기대도 될 수 있는 그런 또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 실적인데요. 올해 상반기가 283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률도 21%가 넘는 그러한 안정적인 실적을 구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실적적으로 기대가 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정유 쪽에 들어가는 피팅에는 주로 이제 카본 제품이 들어가는데 이것보다도 LNG 정도에 쓰이는 스테인리스라든지 합금갑 정도가 이런 이런 카본 제품 쪽이 오히려 더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수익성 좋은 제품들의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올해 영업이익 600억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진입해서 가격적으로 좀 노려볼까요? 예, 일단은 제가 지난 5월달에 한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좀 최근에 신고가를,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2만 원 정도를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봤을 때, 주봉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길게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목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장기적인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선절 가격은 14,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곽영훈 대표의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는데요. 라이징 포인트와 성장 스토리까지 조금 압축해서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최근에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의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고 있죠. 이 자율차 시장의 올해 그 규모가 1,700억 달러 정도 수준 되는데요. 2030년에는 무려 10배 이상 1조 8천억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당연히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우리나라의 제1 그 자동차 그룹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런 완전 자율주행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레벨 3지만 레벨 5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최대 수혜주가 현대오토에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목표가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그래서 이 정도 좀 상황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스탑로스 올려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그 SDV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성장 동력은 바로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또 혁신센터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적용한다라는 또 내용도 있고요. 또 특히나 또 레벨 3, 아까 제가 레벨 3를 말씀드렸는데 이 레벨 3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레벨 1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을 하는 거고요. 레벨 2는 핸들 조작을 대신 해주는 거고 레벨 3은 눈을 떼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레벨 4와 레벨 5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3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SDV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 전달해 드렸고요. 함께해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삼부토건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죠. 대장주인 삼부토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동안 40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아랫골이 달며 6%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강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위는 홈캐스트입니다. 전자부품 유통업체로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13% 급등한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디와입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가 연말에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 후 조정 흐름 보이다 오늘 2% 강세 보였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4%까지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이렌시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핏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이렌시스도 주목받으면서 11%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2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거래량 1위 기록 중인데요. 6% 상승하고 있네요. 1위는 에이테크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업체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 라이다 상장성과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11%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상한가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봇, 최근 부각되는 모멘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에이테크 솔루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단 부각 자체는 오늘 받았습니다. 삼성이 지금 2대 주주로 있고 삼성 AI 휴머노이드 로봇 신사업 등에 이제 삼성 전문 금융이 주목된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테마주가 되게 강했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이제 자율주행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두 재료를 같이 갖고 있긴 해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 하면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을 포함해서 오늘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들이 장초 이제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다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이 지금 시간의 상한가여서 오늘 이제 윗꼬리 정도는 채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 이런 테마주에서 윗꼬리 달고 시간에서 다시 강세 보이는 패턴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에서 잠깐 밀린 다음에 다시 변동성 보이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하실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그냥 냅다 지른 그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내일 시초가에서 조금 밑으로 빠질 때 그때 눌림에서 공략해본 전략을 구사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는 내일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 짜주셨고요. 2위인 이렌시스도 특징주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특징주로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면서 11% 급등했고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보실까요? 네, 이렌시스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먼저 이제 부각을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보핏이었죠. 그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갔다가 상한가가 풀리고 윗꼬리가 크게 달려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이 30%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플러스 10%였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또 한 번 급등이 나온 건데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보합에서 시작해서 25%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15%를 마감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윗꼬리가 긴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일반적 전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뭐 큰 이슈가 아닐지언정 좀 일반 투자자분들 내지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오히려 눌림에서 공략을 하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냅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이제 로봇 테마주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만 플레이를 하시고 자율주행 쪽은 내일이 IAA가 이제 개최가 되죠. 내일 전까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일정상으로도 맞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짧게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종목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목표가 5만 원으로 상향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 후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마감한 점이 아쉬운데 현 시점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갈까요?
네, 라이징 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거의 뭐 저의 이제 스타 반열에 올려준 그런 아주 고마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는 어느 정도 오케이, 그건 인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걸 생각해서 조금 눌릴 때 사가면서 다시 급등할 때 좀 더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서야 시가총액이 5천억이 됐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카티 치료제의 전체 시장은 시장 규모는 20조고 그 20조 시장이 동사의 기술로만 해야 되고 그 동사는 지금 시가총액 5천억밖에 안 된다. 한 1조까지 열어줘도 중장기적으로 1조까지 열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하권 증시 부동산 부양 정책과 소비 회복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상해 종합지수 1.40% 상승 마감했고요. 선전은 1.41% 상승 마감, 홍콩 항생은 2.35%나 상승하며 강세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에 진앙 역할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7천억 규모의 회사채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구이위안은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남은 채권 만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디폴트 우려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중국 정부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계속 내놓는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현금 흐름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독일은 0.65% 상승하며 출발합니다. 독일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을 이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3일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릭 소장은 독일의 부동산 호황이 끝자락에 있다며 날마다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한다고 밝혔는데요. 과도한 긴축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독일의 건설 경기는 유럽 전반의 빨간불로도 감지되기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8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